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명제입니다. 자, 명제는 집합 다음에 나왔죠.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 집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집합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요? 모임은 모임인데 어떤 기준을 가지는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게 누구한테 적용되는가? 명제라는 놈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자, 명제가 뭐길래 도대체 기준이 적용되냐 이 말이에요. 잘 들어요. 자, 명제의 뜻은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참과 거짓, true and false 알죠? 그죠?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근데 참과 거짓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 명제라는 문장이죠. 이 문장 안에는 뭘 넣어줘야 되는가? 정확하게 뭔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기준이 들어있는 문장, 즉 참과 거짓을 기준을 통해서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우리는 명제라고 부른다. 자, 그 명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에서 기준이 잘입니다. 잘. 그럼 잘생긴 모임에서 잘은 누구 기준인데 이 말이죠. 자, 이렇게 기준이 모호한 것은 명제가 될 수 없다. 그럼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80kg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하면 쌤은 안 들어가겠죠.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기준이 명확하다면 명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모임이라는 거는 약간 집합의 느낌이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유쌤은 80kg 이상이다. 80kg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참거짓 판별할 거냐? 자, 유쌤은 80kg 이상이다. 그럼 당연히 거짓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기준으로. 자, 그럼 해봅니다. 자, 명제가 나오면 또 뭐가 나오냐면 조건이라는 게 나와요. 자, 조건이라는 건 여러분이 앞에 조건 제시법에 들어갔지만 그 조건인데, 같은 말인데, 자, 명제에선 조건이 어떤 의미냐? 자, 예를 들어서 명제에 미지수가 나왔다. 미지수. X, Y 이런 문자 같은 미지수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미지수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보자. X는 홀수이다. X가 뭔지 알고, 그죠? 그럼 만약에 이 앞에다가 쌤이 이런 말을 붙여주죠. 이게 조건. 자, 이것만 봤을 때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X는 3이란 말이 오니까 아, 이 명제가 뭔 걸 알겠어요. 참인 걸 알겠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조건이라고 합니다. X가 뭔지에 따른. 자, 그리고 잘 나오는 얘기. 이제부터 조금 실전적으로 합니다. 명제는 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P이면 Q이다. 뭐뭐이면 어떤 뜻이에요? if라는 뜻이죠.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 P라고 가정을 했을 때 Q가 되면은 참. P이면 Q라는 값이 결과가 안 나와. 예를 들어서 X가 2면 홀수다. 아니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거짓.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가정이면 결론이다가 맞으면 성립이 되면 참이고, 가정이면 결론이다가 거짓이면 성립이 안 되면 거짓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명제는 항상 가정과 결론을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가 매우 많을 거예요. 자, 나중에 다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참일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 넘어갑니다. 됐고요. 자, 그리고 명제라는 것, 참과 거짓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라는 거. 자, 그런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도 할 수 있냐면 부정도 할 수 있습니다. 부정. 자, 부정이 뭐냐? 말 그대로 아니다.
집합에서는 여집합이랑 똑같은 거고. 또 영어라면 앞에다 뭘 붙인 거예요? not을 붙인 거예요. P의 부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다가 물결무늬를 하나 붙여주세요. not P라고 있습니다. not P. P가 아니란 뜻이겠죠. not P. 자, 이렇게 기호로 표현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몇 가지 예를 보여줄게요. 몇 가지. 기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A는 B보다 작다. 는도 빠지고 방향도 바뀌고 이게 부정이에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하나만 더 해볼게요. A가 작다 B보다. 그럼 얘 다시 부정이 뭐 되겠어요?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쉽죠? 자, 한 가지 더. 는의 부정은 는이 아니에요 고요. 그 다음에 이고 있죠. 여러분 교집합 뭐뭐 이고의 부정은 또는 즉 한마디로 교집합의 부정은 합집합이다. 자, 말 그대로 또는의 부정은 이고다. 서로 부정관계다. 이고와 또는은 부정관계다. 또 한 가지 더. 어떤 수 x, 어떤 수 y, 어떤 무슨 어떤이 나오면 얘는 부정이 뭐다? 든이에요. 든. 모든 어떤의 부정은 모든의 부정은 어떤. 그리고 또 잘 나오는 한 가지만 더. 적어도라는 말 있죠. 적어도 하나는 뭐 양수다 이런 말 있죠. 자, 그런 놈의 부정은 뭐냐? 적어도 하나는 무엇이다의 부정은 모두. 예를 들어서는 적어도 하나는 양수이다의 부정은 모두 양수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하나 적어줄게요. 뭐라고요? 적어도 하나는 양수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걸 부정하래.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 모두 뭐가 있다? 양수가 아니다. 쌤 헷갈리지 말라고 든이랑 두에다가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모든이 있고 모두. 어떤은 모든, 적어도는 모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적어도 하나는 양수이다. 양수의 부정은 양수가 아닌데 이 양수가 아니라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음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양수가 아닌 거에는 뭐가 있다? 음수도 있고 또 0도 있죠. 그죠? 자, 이게 부정이니까 여러분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양수의 부정은 음수가 아니라 음수와 0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시고. 오케이, 그러면 기본적인 명제는 설명을 조금 했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기본적으로 명제로 이번에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책을 펴시고, 자, 2페이지. 이번에 쉬운 건데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없는가 확인만 해요. 아, 쌤 너무 쉬운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너무 쉽습니다. 이는 소수가 아니라 당연히 눈으로 보고 우리가 뭐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는 소수가 아니라 당연히 소수니까 거짓이지 뭐. 그죠? 근데 내가 이걸 왜 썼냐? 이 쉬운 명제를 쓴 이유는 여러분을 바보 취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실히 보란 말이에요. 명제가 뭔지. 이는 소수가 아니다 해서 이가 아닌데 뭐가 아닌지 뭐가 나와있냐면 소수라는 누가 나와있어요?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있잖아요.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답을 거짓이라고 했겠지만 사실은 명확하게 기준이 누구라는 말이 소수라는 말이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막 내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이게 거짓말을 얘기한 거야. 됐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뭔 개소리냐? 100은 큰 수다. 크지? 클 수도 있어. 이제 갓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테 100만원 줘봐. 쩔어. 걔는 막 죽을 거야. 막 100만원 받고 미치고 활짝 뛰겠지 아주. 큰 수야. 근데 저기 우리나라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회장님들 100만원 줘보세요. 뭐 하겠어요 100만원? 껌 사 먹겠지. 그지? 자,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100은 큰 수다에서 이 큰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 이런 건 명제가 될 수 없다. 고등학교 수학은 정확하게 답만 체크하는 수학이 아닙니다. 중학교 때처럼 문제 많이 풀었다고 100점 나오는 수학이 아니에요. 아니고 개념을 정확하게 아세요. 기준이 뭐냐, 모호하냐, 확실하냐 정확하게 알아요. 자, 그리고 잠시 분필 좀 보낼게요. 자, 3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쌤 처음에 얘기했죠. 명제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조건이 있어야 된다. 미지수가 나왔어요. 조건이 있어야 돼. 조건이 없잖아. x가 뭔지 알고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얘기를 할 거야. 방정식이었으면 x값을 구하겠지. 내가 1이라고. 뒤에 조건이 없잖아. 이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가 없다. 왜? 조건이 없으니까. 자, 이게 기본적인 지금 명제의 설명을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 쌤이 해준 거니까 머릿속에 인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집합보다는 조금 단 1분이라도 빨리 맞힐 확률이 있으니까 자, 귀를 쫑긋하고 들읍시다. 자, 3번에 조건과 부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이것도 한번 꼼꼼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기읍 P라는 명제 X는 1이고 X는 2고가 아니네. 또는 X는 마이너스이다. 그럼 부정이 뭐겠어요? 문제 안 보고 쌤이 그냥 적어볼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그냥 적어볼게요. 자, X는 1 2? 아니겠죠. 쌤이 아까 는의 부정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또 는의 부정은 뭔데요? 2고겠죠.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겠죠. 이게 부정이죠. 맞춰볼까요? 똑같네. 기읍 맞네. 됐죠? 그 다음에 니은 Q에다 뭐라 되어있냐면 X는 1이고 Y는 3이다. 너무 쉽지만 그래도 자, 이거의 부정은 뭐겠어요? 그러면 X는 1이 아니고 2고가 F인데 뭐 또는 그 다음에 Y는 3이 아니다. 또는입니다. 책 보니까 이 무식한 놈이 2고라고 해놨네요. 틀렸어요. 니은 탈락. 기억만 맡고 있다. 지금 현재. 자, 그 다음에 디귿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요런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R에 나와 있는데 1에서 2 사이 이거에 부정을 하래요. 와, 이때까지 나 말이 있어요. 또는 이거만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2보다 작다의 뜻이 뭐냐면 얘를 쌤이 한글로 풀이를 해주면 들어가.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2고 x는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1보다 큰 놈이랑 2보다 작은 놈의 뭘 구하는 겁니까? 교집합을 구해놓은 거죠. 결국 중간에 들어갈 게 이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거의 부정은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이놈의 부정은 당연히 이거의 반대 뭐라 그랬죠 쌤이?
1보다 작다의 반대는 크다. 이게 뭔 소리예요? 아, 1이 작은 거네요. 그죠? 자, 그럼 x가 1보다 작아지겠네요. 그죠? 작아지고, 이거가 뭐로 바뀌고, 또 눈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x가 2보다 원래 작았었는데, 이젠 다시 2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x가? 커지겠죠. 능이 없어진 게 보입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쌤, 난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내 생각이랑 똑같나 보죠. 자, 얘 수직선을 표현하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을 부정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색칠된 동그라미는 비워버리고, 맞죠? 비워버리고, 1보다 큰 놈은 자꾸 어떻게 돌려버리세요. 2보다 작은 놈은 자꾸 돌려버리세요. 그럼 어떤 그림이 되겠어요? 이 수직선의 그림은 여기다 그려도 되겠죠? 그죠? 자,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면. 원래는 뭐였어요? 1보다 작았는데 색칠된 거 빈 동그라미 바꿔버리고 1보다 컸는데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2보다 작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2보다 큰 걸로 바꿔버리고 이런 식으로 바꿔보죠. 이 말이랑 똑같죠? x는 1보다 작고 또는 2보다 크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반대로 바뀌면서 이 말은 이거라는 뜻. 그게 또는으로 바뀌었다. 됐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방금 마지막에 했던 부분 조금만 더 해볼게요. 4번 문제입니다. 부정을 만들래요. 누구예요? 이거 너무 쉬워요. 이제 제가 해볼게요. 네가 하는지 난 몰라요. 내가 할 거예요. 자, 0에서 5 사이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0보다 크다 나왔고 5보다 작다. 이거의 부정. 자, 이건 내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거의 뜻이라고 했죠. 그죠? 0보다 크고 이거의 뜻이라고 했죠. 이거의 그럼 부정은 뭐다? x는 0보다 컸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겠어요? 0보다 작아져야 돼요. 이거가 뭐로 바뀌고? 또는으로 바뀌고 x가 5보다 작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고? x는 5보다 크거나 같아지고 이게 부정이다 이거. 그 다음에 밑에 문제는 쌤이 수직선을 표현해 볼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이번엔 수직선을 표현한다. 그렇죠? 마이너스 1 빈 동그라미 작아. 자, 그 다음에 x 2보다 커 빈 동그라미야. 둘 다. 얘가 어떻게 변하나? 빈 동그라미가 뭐가 되고 색칠 동그라미가 되고 작던 게 커지고 크던 게 작아지니 결국 어디 범위가 나와요?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어떻게 표현한다? 마이너스 1보다는 뭐하고?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부정의 세계다. 오케이. 좀 알겠죠? 이거의 반대는 또는 모든의 반대는 어떤 적어도의 반대는 모두 기억을 하세요. 6번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자, 넘버 6 6번 A, B, C가 실수일 때 우와 명제 A, B는 0 또는 C는 0이다의 부정. 만만치 않네요.
내용이. 왜? A, B는 0 또는 C는 0의 부정. 아, 그럼 도대체 A, B는 0의 부정이 뭔가? 야, 그럼 당연히 A, B는 0이 아니겠죠? 라고 하면 제가 좀 할 말이 없겠습니다. 근데 A, B는 0의 실제 뜻이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A랑 B를 곱했는데 0이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0이 되겠죠? 그리고 둘 다 0이 되면 0이 되겠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게 여러분 목표입니다. A, B 곱한 게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한 개만 0이라는 얘기예요. 또는이입니다. 이고가 아니라. 기억하세요.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곱하면 0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 돼 있어요? 이거 또는 또는 C는 0 이렇게 돼 있잖아요. A는 0 또는 B는 0 또는 C는 0. A도 0, B도 0, C도 0이다. 부정. 그럼 뭐 있어요? A는 0이 아니고 이고라고 했어요. 방금 B도 0이 아니고 또 이고라고 그랬죠? 이고 C도 0이 아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일까? A도 B도 C도 뭐 전부 0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답을 여러분이 어떻게 적냐? 이렇게 적든지 이렇게 적든지 아니면 A, B, C보다 0이 아니라 적든지 한번 가져오세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넘버 7번 다음 조건 자 차근차근 하나씩 하면 됩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2보다 작다. 이제 바로 할게요. 할 수 있잖아. 이거의 부정은 뭐였어요 선생님? 바로 합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맞죠? 2보다 크다. 그죠? 바로 우리가 부정할 수 있어요. 있고요. 그 다음에 x는 5보다 크다의 부정은 x는 5보다 작다. 그리고 같다. 즉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5보다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결론적으로 공통된 범위는 어디에? 여기랑 여기겠죠. 그럼 답을 적을 때 어떻게 적죠? 답은 이겁니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p였죠? 또는 x는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 주로 이렇게 범위가 나오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수직선에 직접 표현해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또 잠시 그 다음 개념을 설명을 할까요? 약간 스피디한 느낌이 나죠? 그죠?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조건 명제라는 겁니다. 조건 명제. 조건 명제는 뭐냐? 자, 아까 내가 중간에 조건 얘기한 적 있어요.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런 걸 이용하는 명제들을 조건 명제를 하는데, 자,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온 책에 있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진리집합이라는 게 나와요. 진리집합. 자, 진리집합이란 뭐냐? 진리집합이란 뭐냐? 말 그대로 집합인데요. 집합인데, 자, 우리가 내세웠던 어떤 누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P라는 명제의 조건, 즉 P가 참이되도록 해주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집합을 명제 P의 진리집합 P라고 하는데, 이때 집합 P는 라지, 즉 대문자로 쓰는 겁니다. 대문자, 라지 P로 쓰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P라는 명제가 예를 들어서 자, P가 이런 명제라고 합시다. x 이꼴 1 또는 3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다 해서 참이에요. 그렇지? 참이죠? 1 넣으면 3 넣으면 둘 다 뭐 나와요? 빵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명제가 P인데 이 명제에 대한 진리집합은 누구겠어요? 라지 P 이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집합이거든요. 이 명제가 참이 되게 해주는 조건들 일상 얘가 진리집합이다. 얘네를 모아놓은 게 진리집합이다. 그럼 여기서 알고 짚고 넘어가는 게 뭐냐? 명제 P나 진리집합 P나 둘 다 덩치만 다르지 뜻하는 바는 뭐나 똑같다. 됐습니까? 그거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이게 이런 말이긴 한데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P이면 Q이다라는 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P이면 Q이다의 참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얘기는 P가 되면은 Q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은 P가 Q에 포함되는 어떤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집합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P는 라지 P, Q도 라지 Q로 표현했을 때 P가 Q로 간다는 것은 P가 Q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자, 중요할 때는 별표를 할 건데 중요할수록 별표가 살이 막 찔 거예요. 잘 봐요. 중요하거든요. 얘는 여러분들 이렇게 별표를 칩시다. 무뚝무뚝 살이 쪘어요. 자, 중요한 내용. 오케이, 그러면 P가 Q에 포함이 됐어요. 됐죠? 그리고 또 무슨 말이냐면 책에 나오는 건데 not P라는 명제 P의 부정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집합이에요. 집합이랑 똑같은 거예요. 요것도 기억하세요. 됐죠? 그 다음에 명제 P와 Q. P 뭐라고 돼 있어요? ORQ라고 돼 있죠. P, ORQ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P 합 Q를 의미하는 거고요. 당연히 여기에 뭐가 있으면 AND가 있으면 뭐예요? 교집합이 되는 거죠. 그죠? 기억하십시오. 얘네들 어떤 의미인지. 나 다시 뭐라고? P면 Q이다라고 했을 때 의미하는 게 뭐다? P가 Q에 포함된다. 집합이 나왔어요. 그래서 집합 뒤에 명제가 나온 겁니다. 같이 연관이 있으니까 알겠죠? P가 Q에 포함된다. 그래서 그 밑에 막 나와 있는 거예요. P가 Q에 포함되면 P면 Q이고 막 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거 여러분이 다 적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P가 P면 Q이다가 참이면 진리집합 P는 진리집합 Q에 포함된다. 그럼 화살표가 반대로 가면 반대로 입을 벌리겠죠? 벌릴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또 개념 끝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지금 여러분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다? 아, 집합이 P 또는 Q로 표현될 수 있구나. 라지 PQ로. 그리고 포함관계가 성립되는 거구나. 화살표 가는 데 따라. 그죠? 화살표를 주는 대로 입을 벌리면 돼요. 바로 까리하게 13번 풀어봅시다. 자, 두 조건이 있잖아요. 제가 계속 뭐예요? 하나만 나오는 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자, 13 P가 Q 에서 뭐라고 해야 되면 책에 줄 겁니다. P가 Q가 참이 참이 되도록 하는 또 줄 겁니다. 정수. 모든 정수. 자, 문제는 항상 여러분께 모든 걸 줍니다. 힌트를. 자, 참이 되도록 하는 뭐? 정수를 다 합하시오. A 값을 다 합하시오. 자, 힌트를 나눴죠.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P가 Q라는 말이 참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중력 표시까지 했죠. 어떻게 했어요? 라지 P가 Q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 범위 안에 어떻게 쏙 들어가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범위를 먼저 분석을 하는데 절대값이죠. 그럼 절대값일 때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자,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절대값 x가 2면 어떡할까요? 절대값 x가 2면 여러분 답을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적겠죠? 맞죠?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그럼 절대값 x가 2보다 작을 때는 x가 2보다 작대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적습니다. x는 2보다 작은데 그냥 이거 작은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크다는 거 명심하세요. 2보다 작을 때 할 때는 우리가 무슨 값? 사이값. 절대값이 어떤 값보다 작을 때는 사이값. 마이너스 2와 2 사이. 자, 그 다음에 2보다 크대요. 2보다 클 때는 다음에 이렇게 적습니다. 2보다 크다면서 그럼 x 2보다 크겠지. 근데 이것만 따로 적긴 조금 미안하다. 왜? 마이너스 2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때는 사이값이라고 부르고 이때는 큰 뭐예요?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 놈은 누군 값? 무슨 값? 작잖아요. 그럼 무슨 값? 사이값. 오케이. 그러면은 사이값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사이값 x-a가 지금부터 풀입니다. x-a가 뭐랑 뭐 사이다?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알고 싶은 게 x의 범위. x의 범위는 당연히 그럼 양변에 뭘 더해주고 a를 더해주고 범위 나왔죠? 자, 범위를 더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q의 범위를 한번 그려볼게요. q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뭔데? 잘 들어요. p가 q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방금 내가 보니 p의 범위가 이 범위에 어디 들어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맞죠? 자, 안에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 누가 들어가 있었고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여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마이너스 3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있으면 커야겠죠. 좀 식 적으면 되죠. 어떻게?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크대요. 그 다음에 a가 뭐 어떠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 더.
포함이 된다는 거는 5보다 뭐가? 2 플러스 A가 작다는 얘기고요. 그 말은 또 무슨 말? 2 플러스 A가 작아요. 5보다 A가 작아요. 3보다. 두 개를 어떻게 합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대요.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거, 절대값은 범위를 표현할 때 사이값을 하든지 작자 큰큰 하든지 두 가지구나. 그리고 포함된다는 것은 어떤 범위에 안에 있다는 얘기구나. 됐죠? 그리고 참 깜빡했네. 잘 보세요. 중요한 거 하나 놓쳤네요. 빈 동그라미랑 빈 동그라미예요. 이렇게 같은 동그라미일 때는 여러분 여기에 는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그거 기억하세요. 나도 깜빡했어요. 자, 어떻게? 빈 동그라미일 때, 다 같은 빈 동그라미일 때 는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같은 색칠 동그라미일 때 는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쌤, 하나는 색칠이고 하나는 빈 동그라미면 어떻게 해요? 나오면 가르쳐줄게요. 지금은 요것만 합니다. 곧 나올 거니까 지금 설명하고 나중에 또 설명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나오면 설명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쉬운 건데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두 조건 PQ를 만족하는 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말. 자, P이면 Q에다가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이게 참일 때 이게 참이면 또 무슨 말이 자동적으로 붙어야 돼요? P가 라지 Q에 포함이 되는구나 이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전부 1, 2, 3, 4, 5번이 어때요? 다 문제가 있다고 해요. 1번 2번 3번 이미 적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다 같이 풀고 있겠죠. 답이 막 나올 거예요. 너무 쉬워가지고.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P가 Q에 포함된다는 거.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P교 Q는 공집합이다. 개소리죠. 공집합은 개뿔. P교 Q가 뭐가 나와야 돼요? P가 나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교 Q는 또 똑같은 말 하는 Q. 개소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P가 나오죠. P합 Q는 이거 벌써 나왔는데 답이 P합 Q가 뭐예요? Q. 나머지 살펴봅시다. P는 Q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고요. P와 Q는 전체 집합이 아니라 아까도 봤지만 Q가 될 겁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7번) 17 정의역과 공역 실수 전체의 집합인 두 함수 fx6 쌤 지금 왜 나 지금 명제하는데 함수가 나와요. 이게 무슨 문제가 이래요? 자, 두 조건 P는 Q는 자, 뭘 말하냐면 함수로 나오니까 갑자기 어이가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fx가 0이고 gx가 0인 건 알겠는데 fx 곱하기 gx가 0이 되는 이 놈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p와 q를 어떻게 조합하면
이런 형태가 만족될 수 있느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데 생각을 조금만 전환하면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어떻게 푸는 거냐면 보세요. 딴 걸 다 떠나서 구하는 걸 한번 살펴보세요. fx 곱하기 gx가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fx 곱하기 gx가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두 개를 곱해서 0이 될 때는 둘 중에 누구만 하나만 0이 되면 된다. 그렇죠? fx가 0이 되든지 gx가 0이 되든지 아니면 둘 다 0이 되든지 그걸 뭐라 그랬어요? 이 말입니다. fx는 0 또는 gx는 0. or 뭐예요? 합집. 결론 얘는 p, 얘는 q. 답은 이게 답이 되는 거죠. p 합. 절대 여러분이 놓치지 않는 누굴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욱더 쉽게 보일 겁니다. 함수라는 거치지 않은 따위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이거는 일종의 그냥 우리가 합집합을 아니 모르니 묻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난이도가 묘하는 문제를 한 번만 풀어볼게요. 20번인데요.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보기의 명제 중 참인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참인 거 고르래요. 비읍 뭐라 되냐면은 자, A, B가 홀수이면 A 플러스 B도 홀수다. 일단 확인해야 돼. 뭘 확인해야 돼? 두 개를 곱한 게 홀수가 되는 게 뭐 있어요? 자, 짝수 곱하면 짝수 홀수 곱하면 3, 3, 9 홀수 짝홀 곱하면 뭐 짝홀이나 홀자는 똑같으니까 짝홀 곱하면 2, 3, 6 이게 뭐야? 짝수. 결론적으로 세 개 중에 홀수 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홀수 곱하기 홀수밖에 없죠. 그럼 결론적으로 처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A, B가 홀수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다? A도 홀수, B도 홀수란 얘기다. 그럼 여기서 홀수와 홀수를 더하면 홀수가 나오냐? 3 더하기 3은 6이거든요. 7 더하기 7은 14거든요. 홀수를 두 개 더하면 짝수가. 그래서 기획은 틀렸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 다음에 니은 A 플러스 B가 짝수이면 A 마이너스 B도 짝수이다. 단 A가 B보다 크다. 두 개 더한 게 짝수가 나왔어. 이번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조합이 있을까요? 두 개 더 짝수가 나왔다. 아까도 봤지만 여기 짝수 더하기 뭐예요? 짝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홀수 더하기 홀수도 짝수가 나오죠. 둘 다 짝수. 왜요? 3 더하기 3 아까 6이라고 보여줬죠? 근데 짝수 더하기 홀수는 뭐 나오죠? 2 더하기 3은 5 홀수 나오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어쨌든 간에 뭐예요? 짝수 더하기 짝수 홀수 더하기 홀수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A 플러스 B가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A가 둘 다 짝수일 수도 있고 둘 다 홀수일 수도 있다. 그럼 과연 둘 다 짝수일 때나 둘 다 홀수일 때나 빼내는 짝수가 나오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가정합니다. 둘 다 짝수로 생각합니다. 짝수 4 빼기는 2 6 빼기 4는 2 짝수 빼기 짝수도 짝수
그 다음에 그러면은 홀수 빼기 홀수 7 빼기 3 4 그럼 짝수 나오네. 자, 홀수 빼기 홀수도 짝수. 그러면은 A 플러스 B가 짝수면 A 마이너스 B도 짝수다. 얘는 정답. 맞죠?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짝짝 홀홀 나니까 막 짝짝 홀홀 막 나오니까 자꾸 막 짜증나지. 디귿 볼게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홀수이면 A, B도 홀수이다. 혹시 또 동그라미 찾았다고 맞다 생각하나?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개를 더해서 홀수가 나오는 게 뭐랑 뭐가 있냐면 짝수랑 홀수입니다. 짝수 더하기 홀수예요. 짝수 더하기 홀수가 홀수가 나와요. 3 더하기 4가 7이 나와요. 짝수 더하기 홀수가 홀수다. 당연히 홀수 더하기 짝수도 홀수겠죠. 반대로 돌린 거니까. 그럼 A가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둘 다 뭐하면 돼요. 하나가 짝수면 하나가 홀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쌤이 임의로 A가 짝수고 B가 홀수라고 했을 때 짝수 곱하기 홀수는 2, 3, 6 홀수가 아니라 짝수가 돼요. 아쉽게도 디귿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쌤처럼 어떻게 일일이 하나하나 조건을 달면서 이랬을 때 저랬을 때 가정하면서 문제를 천천히 푸니까 되죠. 여러분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1학년이에요. 지금 이 문제 풀 때 그렇게 속도에 막 휘둘릴 수는 없어요. 일단은 분석하는 것부터 배우세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21번에 두 조건 P, Q에 대하여 다음 중 항상 참인 명제인데 있는데 P가 Q가 뭐가 참일까? 이걸 보자. P는 의미하는 바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Q는 의미하는 바가 이 정도는 바로 풀 수 있으니까 그럼 이 두 개를 한번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요. 하나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얘는. 그죠? 근데 쌤이 상관 있게 만들어 볼게요, 얘가. 자, 지금 얘랑 P와 Q는 지금 뭐가 전혀 상관이 없어. 뭐 P가 Q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Q가 P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야. 둘은 서로서야, 지금 상태로는. 근데, 어떻게 하면, 쌤방은 그린 이게 뭐니? Q를 어떻게 했니? 이게 뭐야? 부정했지? Q를 부정해버렸더니 뭐해? P를 어떻게 하고 있어?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야. Q를 부정하니 P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자, 어떻게 했다고? Q를 부정했더니 P가 어떻게? not Q한테 어떻게 돼? 포함이 되고 있다. 즉 P가 어떻게 돼? 포함되고 있어. 누구한테? Q의 여집합한테. 근데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있죠. 몇 번에? 3번에. 요런 걸 여러분이 예상을 해서 문제를 풀면 좋겠다. 기억을 하시고. 자, 벌써 총 4가지 개념 중에 벌써 3번째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좀만 기다려요. 자, 여기 대우할 겁니다. 새로 나온 내용. 여러분이 역은 알아요. 역은 아는데 이 대우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고등학교에서 뭘 집중적으로 처음 들어보는 단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명제가 있습니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P가 Q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역은 당연히 알 겁니다. 그냥 갖고 올라가면 되죠. 그죠? Q가 P에 포함 서로 무슨 관계? 역의 관계입니다. 그럼 도대체 2는 뭐냐? 2는. 자, 2라는 건 뭐냐면 순서는 그대로인데 부정을 해버립니다. 부정을 하나 순서는 뭐다? 그대로다. 이걸 우리가 뭐란다? 2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게 2예요. 다시 뭐라고? 순서는 그대로인데 부정을 하는 것을 2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우는 뭐냐? 순서도 바뀌면서 부정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관계도 볼 수 있어요. 왜? 얘네들이 무슨 관계예요? 친구니까. 순서는 같은데 낯을 붙였죠. 얘 둘이 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순서가 바뀌었죠? 얘네들이 무슨 관계? 여 맞죠? 그 다음에 Q이면 P, P면 나 Q 얘 서로 무슨 관계? 대우관계 맞죠? 뭐라고? 역과 이는 서로 무슨 관계? 대우관계. 자, 이것까지 여러분만 잘 보시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냐?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매우 중요하다는 뜻은 어떻게? 매우 중요한 거. 자, 이거 뭐야? 명제가 참이면 무조건 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은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기억을 하세요. 됐죠?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이건 대체 언제 쓰냐? 쓰이는 곳은 어디냐? 명제를 봤는데 당최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 바로 파악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듣기만 해봐. x는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x, y는 3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아니다 자꾸 아니래.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대우를 쓰는 거야. 왜냐하면 뭐가 되니까 0이 아니다의 대우는 0이다. 우리가 훨씬 쉽게 방정식처럼 풀 수가 있게 돼요. 나중에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뭐 할게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보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더 생각해야 될 거. 쌤 아까 역과 이도 대우관계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게 무슨 말? 역이 참이면 이도 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대. 오케이. 이 부분만 좀 기억해주세요. 일단 이 파트는. 역이 대우 파트는 어떻게 해? 역이 참이면 이도 참이고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그리고 누가 역이고 누가 이고 누가 대우인지 이런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순서 바꾼 게 0이다. 부정만 한 게 2다. 순서 바꾸면서 부정한 게 대우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럼 쌤 혹시 명제랑 역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관계 없어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좀 할 겸 여기 대우에서 좀 써보자. 자,
23번. 뭐라 됐냐, 23번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쌤 너무 쉬워요. 그럼 됐어요. 쉬우면 됐어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뭘 구하야 되냐면은 2를 구하래. 이거에 뭐 2가 뭐랬어요? 2 아니에요. 자, 뭔데요? 부정에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 아니면 순서 안 바뀌고 그냥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0이 아니면 순서 안 바뀌고 부정할 건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 이거 돼 있으니까 얘는 뭐로 바뀌는 거야? 또는으로 바뀌겠죠. 이거는 또는으로 바뀌겠죠. a는 0은 뭐가? a는 0이 아니고 또는 b는 0이 아니다. 이게 이 명제의 2가 되는 거예요. 답이 5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게 23번, 24번도 같이 해볼게요. 자, 명제 x-1이 0이면 자, x는 0 또는 x1 대우다. 이거에 1다에 대우다. 대우다, 대우. 그죠? 자, 이면 대우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순서도 바꾸면서 부정도 하는 거예요. 순서도 바꾸면서 부정도 한다. 이거를 먼저 부정하면서, 자, 어떻게? x는 0이 아니고, 뭐랬어요? 또는 부정 뭐? 이고. 또는 부정 이고. x도 1이 아니다. 어떻게 한다고? x는 0, x는 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얘가 뭐가 된다? 자, 됐죠? 이 문제가 답이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3번이네. 어떻게 한다고? 순서 바꾸면서 부정해버리면 그게 대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명제가 참이라면 대우도 참이 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치면 되고, 그 다음에 쌤이 혹시나 조금 빠르다 생각하면 여러분 동영상이니까 마음껏 뒤로 당겼다 앞으로 당겼다 하세요. 알겠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26번. A, B가 실수일 때 명제 자, 여기서 중요한 말 많이 나왔어요. 중요한 말 뭐? 적, 독 처음 나왔어요. 적, 독 하나는 초반에 쌤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이거에 뭘 뭐라 돼 있냐면은 대우. 아, 드디어 적어도 하나. 적어도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뭐가 몇 개가 있어요? 2개네요. 2개 중 적어도 하나가 양수란 얘기는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B가 양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양수일 수도 있다. 즉 뭐만 하지 말라. A, B 둘 다 양수가 아닌 것만 어떻게 빼라 이 말이에요. 그만하는 거죠. 자, 적어도 하나는 양수이다.
아까 쌤이 저보도의 부정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이 아니라 모두라 그랬죠?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대우니까 얘를 부정합니다. A, B 중 적어도 하나의 부정거 모두. 양수의 부정거 양수가 아니다. 자, 그럼 A 플러스 B는 0보다 크다의 부정은 쌤이 얘기한 것만 알고 있으면 가뿐하게 이렇게 문제를 구할 수가 있다. A, B 중 모두 양수가 아니면 A 플러스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됐습니까? 그 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5번입니다. 5번. 자, 그리고 자 28번. 자, 다음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드디어 나왔어요. 쌤이 아까 뭐라 했어요? 대우를 이용해서 구하는 답도 있다고 그랬죠. 명제가 헷갈려서 대우로 쓰니까 너무 빨리 풀리더라 이 말이에요. 왜? 명제와 대우는 하나가 참이면 둘 다 같이 참이 되는 짝꿍이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요 앞에는 내비두세요. 조건이에요. 조건은 건드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걸 내비두고. 자, MN이 자연수일 때 지금부터 명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명제예요. MN이 짝수이면 MN이 짝수이면 좀 길죠? 이까지가 명제예요. MN이 자연수일 때 MN이 짝수이면 M 또는 N이 짝수이다. 물론 우리가 MN이 짝수가 되는 경우를 막 골라가지고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대우를 한번 구해볼게요. 대우가 뭐다? 앞에는 똑같다 그랬죠. MN이 자연수일 때 대우 누구? 뒤에 거를 어떻게 부정해? M 또는 N의 짝수이다의 부정은 둘 다 홀수이면 모두 홀수이면 MN이 모두 홀수이면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M 그리고 N이 홀수이면 둘 다 홀수이면 곱해보니까 홀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 말은 얘가 참이다. 대우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다? 명제도 참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케이. 그리고 가볍게 29번 하고 이제 마지막 개념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서 뭐라 했냐면 약간의 트릭을 줬어요. P면 나 Q에 뭐가 참일 때? P면 나 Q에 여기 참일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인 명제는 이거 여기 참이래요. 여긴 어때요? 나 Q이면 이게 참이잖아. 쌤이 뭐라 그랬어 근데? 명제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다? 이거에 누구? 대우 뭐야 대우? 대우 나 P면 Q도 참이 되겠죠? 쌤 이렇게 적다 보니까 갑자기 뭐야? 쌤 얘가 답이 있는데요? 몇 번에? 1번에 있네. 자, 계속 뭘 이용했어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근데 마지막 개념이기도 하고 사실 쌤이 여러분한테 좀 풀어줄 문제가 좀 있어요. 한 7문제 있으니까
싫어? 그죠? 아니죠? 자, 같이 고생합시다. 그죠? 고등학교 생활을 잘 보내면 좋은 일이 올 겁니다. 자, 마지막 조건 드디어 나왔습니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 자, 그 말을 하기 전에 일단은 여러분께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삼단론법이란 뭐냐? 이거예요. P가 Q, Q가 R이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P는 Q에 포함되고 Q가 R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제일 작은 P는 누구한테 포함이 돼요? 이게 3단론법이에요. 알겠죠? 다시 어떻게 한다고? P가 Q에 포함되고 Q가 R에 포함되면 P가 R에 포함된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3단론법이죠. 근데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나올 거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 문제 풀 때 어떻게 나올 거냐면 역이 대우를 이용해서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사도론법으로 표현하려면 이대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P를 같은 P를 한번 만들어줘 볼게요. 어떻게 돼? 얘가 대우가 뭔데요? 이런 식이 되잖아요. 아, 그럼 무슨 말이다? not Q가 P에 포함되고 P는 R에 포함되고 우리 결국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not Q가 누구한테 포함되고 뭐예요? 자, not Q가 뭐한테 포함되는 걸 알고 있다? R한테 포함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대우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드디어 필요 충분, 필요와 충분 조건. 자, 넘버 1 충분 조건. 자, 충분 조건 어떤 내용이냐? 우리는 이 내용을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P는 Q에, P면 Q이다가 참인데 역은 성립하지 않을 때. 됐습니까? 즉 어떻게 될 때? 진리집합으로 얘기하면 P가 Q에 포함될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충분 조건이라고 그럽니다. P가 Q에 포함될 때, P가 Q의 부분집합일 때, 그때 우리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됐죠?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P가 Q에 포함될 때 충분 조건이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충분 조건이다. 두 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필요 조건은 뭐냐? 화살표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번엔 어떻게? 받는 거죠. 결국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 조건의 반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번에는 앞에 게 뒤에 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뒤에 게 앞에 거에 포함될 때, 즉 얘는 참이 되는데 얘는 참이 안 될 때. 한마디로 더 얘기해서 이번엔 누가? Q가 P한테 포함될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P는 Q에 대한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만 명심해야 될 사항 보세요. 항상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할 때는 주어를 잘 살펴볼 거예요.
지금 제가 적은 이 세 문장,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다. Q는 P에 대한 필요 조건이다. Q에 대한 P는 충분 조건이다. 이 세 가지 문장 모두 똑같은 얘기예요.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왜냐? 잘 들으세요.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면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건 P의 입장에 봤을 때는 충분 조건이 맞죠? 근데 Q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슨 조건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필요 조건이란 말이에요. 조건만 다르단 말이에요.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충분이랑 필요가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맨 마지막 건 뭐냐? Q에 대한 P는 충분 조건에서 주어가 누구죠? Who is 주어. 누가 주어예요? P가 주어잖아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뒤에 누가 붙는 게 주어예요. 은는 이가 붙는 게 주어죠? 자, 그러면 주어가 충분 조건이에요.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 1번이랑 이 3번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주어가 누군지 정확하게 보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트릭 쓰는 게 있어요. 말장난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주어만 잘 보면 됩니다. 하여튼간에 세 개 전부 다 뭐다? P는 Q에 포함되는 이런 충분 조건을 의미한다.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려야 될 것은 3번은 뭐냐? 밑에 적을게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 결국 뭐다? 뭘 의미한다? P가 Q가 서로 같을 때 이때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충분은 P가 Q에 포함될 때고 필요는 반대로 보죠. 포함이 어떻게? 뒤에 게 앞에 거에 포함될 때. 근데 이 충분과 필요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주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P는 Q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지만 사실 Q한테는 뭐예요? Q는 P에 대한 필요 조건이죠. 그건 여러분이 앞뒤 상황을 잘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잠시 이제 문제만 풀고 마칩시다. 자. 하지만 문제가 7문제 있다는 거. 그리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여러분이 분량이 2시간 분량인데 쌤이 지금 매우 빨리 찍고 있으니까 분명히 동영상을 묻혀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32번 볼게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P면 Q가 아니라 화살표가 이렇게 오는 것은 즉 무슨 말? Q가 어떻게 P한테 포함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기읍 이등변 삼각형이다. 약식으로 적을게요. 여러분 문제 보면서 하세요. P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Q는 두 가의 크기 같다. 자, 이등변이다와 두 가의 크기가 같다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죠. 왜? 이등변도 사실 두 가의 같은 거고 두 가의 크기 같은 것도 뭔데요? 이등변이니까요. 기획은 뭐라고요? 필충입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P가 삼각형이에요. 이것도 Q는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넓이가 같다. P는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Q는 삼각형의 합동이다. 그럼 생각해보자. 넓이가 같다고 해서 합동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합동이면 당연히 넓이가
같겠죠? 무슨 말? P이면 Q이다는 말이 안 돼요. 근데 Q이면 P이다는 말이 되네요. 오케이. 니은이 필요 조건이에요. 니은이 필요 조건이다. 그 다음에 디귿. 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뭐예요? 디귿에 뭐라 나와있어 지금? 기역에 P에 자, 정사각형 Q 마름모. 자, ABCD는 정사각형이다. 마름모가 누가 크네?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정사각형은 마름모에 포함됩니다. 즉 얘는 충분 조건이다. 됐습니까? 땡. 자, 오케이. 그 다음에 33번 볼게요. 자, 33번입니다. 뭐라 되어 있냐면은 x-1이 0은 자, 필요 조건이래요. 필요 조건. 얘가 P고 얘가 Q인데 필요 조건이래요. 근데 A가 구하는 겁니다. 자,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란 말은 화살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P가 받죠. 이게 무슨 말이야, 결론적으로 그러면? 순서만 바꾸면 이런 얘기죠. Q이면 P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명제가 Q이면 P이다. 그럼 Q이면 P이다의 대우는 뭡니까? 대우. Q이면 P이다의 대우는 not P이면 not Q이다.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돼 있을 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대우로 바꿔서 푸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쌤이 어떻게? Q이면 P이다가 참이 명제를 어떻게 했다? 대우로 바꿨더니 not P이면 not Q이다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not P이면 즉 x-1이 0이면 not Q이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가 0이다. 이게 참이라 했으면 우리 x에 뭘 대입합니다? x가 1이니까요. x가 1이니까요. x 대신에 1만 대입하면 된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2 더하기 3 더하기 a가 빵이다. A 값은 뭐다? 마이너스 4가 나온다. 꼭 기억하시고. 너무 쉽다 그지 문제가? 자, 여러분이 이제 6문제만 더 하면 됩니다. 금방 알 거예요. 걱정 마세요. 자. Sorry, 36번. 쉬우니까 금방 할 거예요. 3단원법입니다. 자, 여러분 보기나 알아서 하시고 쌤이 이걸로 이게 맞으면 다 되는 거 다 적어줄게요. 자, P면 Q이고 not P면 R이다. 자, P와 not P를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저 not P를 P로 한번 바꿔볼게요. 무슨 말? 얘는 뭐랑 똑같아? not R은 P다랑 똑같죠? 그럼 not R은 P다가 성립한다는 것은 결국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두 개 합쳐가지고 not R은 P는 Q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not R은 P는 Q이다. 그럼 얘가 맞으면 맞는 게 뭐냐? 자, 보세요. 요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의 대우는 당연히 다 되겠죠. 이거의 대우는 당연히 되는데 이거의 대우들이 지금
보기에 없어요. 여러분도 보이겠지만. 그러면 새로 생긴 어떤 조건들이 보여요. 나달이면 Q가 보이죠. 나달이면 Q이다. 이거 맞으면 누구도 맞는 거예요? not Q이면 대우도 맞겠죠? 자, 근데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4번에 나와 있다. 됐죠? 그래서 얘는 답이 4번이 된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37번도 쉬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P가 not R, 그 다음에 not Q, R. 그럼 이것도 바로 어떻게 할까요? R을 바꿀게요. 어떻게? not R을 Q로 바꿀게요. 문제에서. 자, 그러면 이 not R 대신에 어떻게 얘네를 정리하면 이런 식의 3단원 부부에 의해서 관계가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됐으면 맞는 거. 기억에 뭐라 돼 있어요? 기억에 P는 not R이니까 R은 not P다. 맞죠? 맞고, 그 다음에 R은 not Q다. 이건 그냥 뭔데요? 2잖아요. not R은 Q에 뭐예요? 2잖아요. 이 2는 참이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not Q면 not P다. 왜냐하면 P면 Q이기 때문에 이거의 대우죠. P면 Q이다의 대우, not Q면 not P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맞는 거죠. 리을에 뭐라 돼 있어요? 자, not P면 Q이다. 자, not P면 Q이다. 이것도 별 쓸데없는 얘기지. 이건 2도 아니고 6도 아니고 대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답은 길이.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자, 38번 PQR을 만족한 집합을 내었다. 어떻게? 진리 집합을 R이라고 했을 때, 자, 뭐가 참이냐면은 이 참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되겠죠. 이놈이 참이면 뭐가 성립하는 거예요? Q 이꼴 나달, 나달 이꼴 P. 이렇게 성립하겠죠? 자, 그러면 보기를 딱 적어놓고 이번에 시작할게요. 빨리 빔을 한 개 쏘는 거 해야죠. 적다가 시간 다 보내겠죠. 자, 볼게요. 맞는 거 다 고르래요. 모두 고르시오. P 여집합은 R이다. P 여집합은 R이다. 이 뜻. 무슨 뜻? P 여집합이 R이란 뜻은 not P이면 R이란 뜻이죠. not P이면 R이다. not R이면 P의 뭐 돼요? 대우죠? 어떻게? 1번 정답. 그 다음에 R이 Q에 포함된다. 즉 R이면 Q이냐 이런 뜻이에요. R이면 Q이냐 개소리 땡. 바로 할 수 있겠죠. P면 R이냐 P면 R이냐 얘네는 지금 관계가 없네요. 그죠? P면 R이냐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자, Q에서 P를 빼면 공집합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Q가 P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자, Q이면 Q에서 P를 뺐는데 아무것도 없어졌다. 결국 Q가 P에 포함된다. Q가 P에 포함된다는 얘기. 마지막
R교 Q여가 R이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Q와 R의 관계를 보니까 Q가 어디에 포함되냐면 not R에 포함돼요. 이거는 그럼 어떤 모양이냐? 보세요. Q, R. 그러면 Q의 바깥쪽을 우리가 뭐라 부르겠어요? 전부 다 이거 빨간색 전부 다 뭐라 불러요? 전부 다 Q 여집합이겠죠? R과 Q가 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서로 소이면 결국 무슨 말이에요? R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는 R의 여집합이니까 반대 얘기네요. 그죠? 내가 지금 보여준 거는 대우를 얘기한 거고요. 어쨌든 간에 R과 Q의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R이 나오겠죠. 그죠? 왜? R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니까. 이거의 대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R이 not Q에 포함됨으로 이게 맞는 얘기다. 결국 답은 뭐다? 145다. 됐죠? 145다. 자, 라스트 세 문제 남았습니다. 자, 근데 라스트 세 문제가 여러분 마지막까지 정신 좀 놓지 말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40번. 자, 볼게. 문제가 이래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 것은이니까 결국 뭐야, 문제가? Q가 P에 포함되는 것은 이거예요. 자. 하나씩 바로 봅시다. 자, P가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다. 그러면 XY 곱한 게 1보다 크냐? 맞죠? 이거는 뭐 따로 설명할 게 없이 맞죠? 위에는 무슨 조건이라고 그래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죠? 우린 지금 반대경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 자,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이다. 절대값은 항상 뭐지? 양수죠. 양수랑 양수랑 더해서 0이 나오려면은 여기 의미하는 건 뭐가 결국? 얘는 둘 다 의미하는 거. 둘 다 0이란 뜻이에요. 둘 다 0인 거를 곱하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0이 나오겠죠? 얘도 넣어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P가 정사각형이면 당연히 A가 60도 나올 거 아니에요. P면 Q이다가 말이 되면 무조건 무슨 말이에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죠? x제곱 더하기 y,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다. 이면 x가 y보다 크냐?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마이너스 2면은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제곱하면 x가 더 크죠. 근데 말이 되나 안 되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결국 보세요.
이렇게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반대로 가는지 볼까요? 자, x가 y보다 크면 제곱하면 당연히 x가 더 크겠지. 맞죠? 왜 둘 다 뭐니까? 양수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쪽은 된다. 결국 우리가 찾고 있는 것보다 4번을 찾고 있어요. 그럼 5번은 뭐냐? 5번은 그냥 눈으로 보고 갑니다. P는 마름모, Q는 평행사변형. 쌤 뭐라 그랬어요?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에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냥 5번도 충분히. 자, 그 다음에 42번. 다음 보기 중 P가 Q이기 위한 이번에는 뭘 구하냐면 필충을 구합니다. 필충 쌤 뭐라 그랬어요? 둘이 먼 거, 같은 거. 자, 기억 먼저 볼게요. x가 무리수로면 x제곱은 유리수가 되냐? 물론 머릿속에 여러분 상상하겠죠. 쌤 루트 3 같은 거 제곱하면 3 나오잖아요. 맞는 것도 있어요. 1 플러스 루트 2도 무리수인데 무리수 제곱하니까 3 플러스 2 루트 2 이것도 무리수 나왔잖아요. 그럼 P는 Q로 가는 게 성립하지? 안 돼. 그럼 벌써부터 필충에는 배도 안 한 애가 됐죠? 기억은 이미 탈락. 생각을 조금만 더 하셔야 됩니다. 루트 3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즉, 명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가 아니라도 3,000개가 맞아도 한 개 아니면 틀린 겁니다. 알겠죠? 그게 문제예요.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반례라고 합니다. 반례. 여의. 반례. 자, 다음에 니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값은 항상 양수예요. 생각해보세요.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수가 만약에 양수라면 x 플러스 y나 절대값 x 플러스 y나 같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x 플러스 y보다 절대값 x 플러스 y가 크다는 얘기는 결국 x 플러스 y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음수라는 얘기입니다. x 플러스 y가 음수라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안이 음수면 당연히 마이너스 3보다 3이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안이 양수면 같다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경우는 뭐예요? 안이 음수인 경우. 즉 x 플러스 y가 뭐라는 뜻이다? 음수라는 뜻이다. 근데 여기 다시 무슨 말이다? 음수라는 뜻이다. 그럼 얘는 도는 뭐다? 둘 다 서로 다 된다. 이게 필충입니다. 디귿. A, B가 정수면 두 개 다음 당연히 정수가 나오겠죠. 이건 맞아요. 근데 A 더하기 B가 정수라서 A가 정수냐? 아닙니다. 왜? 반례 뭐 있어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0이 정수 맞습니다. 근데 A도 무리수고 B도 무리수고 일로는 가지 않는다 이거. 그 다음에 리을. 잘 보세요. 두 개를 더했는데요. 0보다 작은데요. 곱했더니 0보다 크대요. 곱해서 0보다 크려면 부호가 똑같아야 되는데요. 더해서 0인보다 작다 놨다 결국 둘 다 뭐라는 얘기예요? 둘 다 음수라는. 둘 다 음수면 0보다 작겠죠. 그럼 곱하면 뭐가 나와요? 양수 나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말이 그럼 무슨 말이에요? x도 음수 이고 y도 음수 이. 결국 얘는 서로 뭐다? 필충이다. 그러면 니은 리을이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Today last question is number 43. 자, 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인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은 무엇인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인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은 무엇인가? 모두 고르시오. 근데 일단 그 문제부터 분석해볼까요? x제곱 양수요, y제곱도 양수요. 둘 다 양수인데 다음 0이 나왔다? 얘는 무슨 말? 다 0이래. 기읍. 택도 없다 이거. 왜? x 플러스 y가 0이라고 해서 둘 다 0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전혀 없어요. 왜? 이런 것도 다 0이 되잖아요, 그죠? 두 개 곱해서 0이 나왔다 그래서 둘 다 0일 필요가 없다. 왜? 하나는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되잖아요. 오늘 많이 했죠?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되죠? 일단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얘도 똑같은 얘기예요. 맞죠? 양수 더하기 양수가 0이 나왔다. 즉 0 더하기 0이라는 뜻이다. 둘 다 0이 되었다. 디귿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둘 다 0이라는 뜻은 결론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x는 0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또는이 아니라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결론 또는이 아니라 이거라. 그럼 여기서 결국 답을 얘기하는 건 몇 번이다? 디귿과 미음이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명제를 지금 이제 또 끝냈습니다. 자, 여러분 명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준을 잡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뭘 판별할 수 있으니까,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P이면 Q이다. 즉 가정과 결론에 대한 얘기를 또 해줬죠. 자, 항상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나왔던 여기 대우 맞죠?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여기 참이면 이도 참이다.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방 배웠던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냐, Q는 P에 대한 충분 조건이냐. 중요한 건 뭐다? 주어라는 거. 주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누가 주어고 누가 포함되는지 정확히만 보면 명제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울 내용은 없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그 다음 단어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다들 수고하셨습니다.